본선거 당일 뉴욕의 현장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현장 투표가 저녁 8시 마감됐습니다. 뉴저지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하는 뉴욕시 공무원이 주급을 받기 위해 가짜 병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내년부터는 뉴욕주 유급 가족 병가 법안에 형제 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올 겨울 모든 미국 성인이 부스트샷 접종 자격에 부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모든 한인은행의 3분기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주 표준 시험을 치룬 아이젠 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인종 대비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동물 보호 시위에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접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뉴욕 곳곳의 투표소는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하러 나온 뉴욕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차기 뉴욕시장으로는 에릭 애덤스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시 유권자들은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보로장, 뉴욕시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뉴욕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자리에 한인이 선출되면 한인 사회 위상 역시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23선거구의 린다 이 후보와 26선거구의 줄리원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이 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텃밭인 점을 감안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19선거구와 20선거구의 퀸즈 보로장, 시 공익옹호관 선출도 주요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19선거구에는 토니 아벨라 민주당 후보와 비키 팔라디노 공화당 후보가, 플러싱을 대표하는 20선거구에서는 대만계 샌드라 황 민주당 후보와 파이유칭 공화당 후보가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0대 차기 뉴욕시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의 에릭 애덤스 현 브루클린 보로장이 뉴욕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부동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투표를 하기 위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와 함께 맨해튼 투표소를 찾은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고양이의 입장이 거부되자 이를 문제로 선거관리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해 잠깐 화제가 됐었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결국 자신의 선거 캠프 직원들에게 고양이를 맡기고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본선거에서는 주 헌법 개정안 5가지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 개혁, 청정한 공기, 물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장전 추가, 최소 10일 전 유권자 등록 규정 철폐, 우편 투표 신청 시 이유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철폐, 로컬 민사법원 소송액 상한선을 현행 25,000달러에서 50,000달러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한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도 금일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뉴저지 본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저지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주의원, 카운티 셰리프, 카운티 클럭, 타운별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등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자리를 두고 필머피 현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와 경쟁합니다. 최근 FDU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율이 9% 앞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유권자 수가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한편 이번에 필머피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시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하게 되며 1985년부터 여당 출신의 후보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본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7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그리고 잉그로드 등을 포함하는 37선거구에 엘렌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엘렌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초의 한인 여성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되어 큰 조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 타운별 시의원은 최다 득표 순으로 2명씩 선출합니다. 이 중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와 클러스터에서는 한인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후보로는 민주당의 이종철, 폴김 후보와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로 3파전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현 클러스터 시의원인 민주당 제니정 후보와 공화당 크리스토퍼를 비롯해 총 4명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부 백신 거부 공무원들이 주급을 받기 위해 가짜 병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가짜 병가 신청 전화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전 공무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전격 시행된 1일 뉴욕시 소방국 FDNY의 직원 2,300여 명이 무급 휴가 대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평소의 하루 평균 병가 신청 건수인 전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주급을 계속 받기 위해 가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직원이 가짜 병가를 신청해 뉴욕 시민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병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전화하면 의료 부서에 이를 보고해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현재 뉴욕시 전체 공무원 37만 8천여 명 중 91%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미접종자 중 9천여 명은 무급 휴직 상태이며 12,000명은 종교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위생국 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은 월요일 밤에도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외치면서 지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직원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뉴욕시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제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유급 가족 병가 확대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후년부터는 간호가 필요한 형제를 둔 뉴욕주 직장인들도 가족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유급 가족병가 확대 법안은 가족 구성원의 정의에 형제, 자매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뉴욕주의 유급 가족병가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시부모, 조부모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2023년부터는 생물학적 형제 자매 외에도 입양 형제 자매, 의분 및 이복 형제 자매도 포함됐습니다. 또 형제가 타주에 있는 경우,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중인 경우에도 가족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내후년인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합니다. 뉴욕주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12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이 기간 주급의 67%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주급을 두고 선택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로버타 리어던 장관도 2016년에 포괄적으로 도입된 뉴욕주의 가족 유급병가 제도는 미 전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라며 형제 자매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특히 팬데믹 기간에 더욱 절실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올 겨울 모든 미국 성인의 부스트샷 접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이자 백악관 코로나19 자문위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결국 모든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령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만 제한되어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이 올 겨울에는 미국의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면 코로나 감염자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92%,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93%,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81%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파우치 박사는 부스터샷 접종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접종을 마친 미국 성인의 89%가 부스터샷 접종이 된다는 최근 미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코로나19 감염률은 그 전주 대비 7% 이상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은 각각 10%와 9%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부스터샷 접종 가능 조건의 확대가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큰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주저지 일원 한인은행 11곳의 3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예금공사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11곳 모두 올해 3분기에서 작년 대비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은행이 올해 3분기 기록한 순이익은 총 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작년 동기 1억 7,600달러 대비 172%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신한아메리칸 은행은 작년 마이너스 6만 7천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순이익이 226만 4천 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3,400%가 넘는 수익 증가율로 작년 손실을 만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미은행은 약 117%, 퍼시픽시티뱅크는 175%, 우리아메리카은행 149%, JRIC은행 137%, 뉴뱅크 151%, 뉴밀레니엄뱅크 208%, 그리고 노아은행은 216%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이며 모두 2배 이상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인은행 중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자산은 6.3%, 예금은 7.5%, 대출은 3.6%, 그리고 순이익은 71.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굳건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폭적인 순이익 증가율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사태 완화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가 크게 한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은행권 측에서는 한인은행들이 적극적인 융자 조정을 통해 부실 대출을 방지하였고 대손충당금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 수익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1년의 코로나19 관련 보조 지원이 내년에 축소될 경우에도 이 같은 놀라운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뉴욕주 표준 시험에서도 아이젠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3학년부터 8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젠 학생의 합격률은 영어 76%, 수학 72%였습니다. 백인 학생의 수학 과목 합격률은 69%로 아이젠 학생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 응시 학생의 31%, 흑인 학생은 26%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는 백인 학생의 합격률이 아이젠 학생보다 높았습니다. 영어 시험을 치른 백인 학생 가운데 79%가 합격 기준을 통과해 아이젠 합격률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흑인 학생의 영어 시험 합격률은 48%, 히스패닉 학생은 47%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주 교육국 베리 로서 국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표준 시험 결과가 주 전체 공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뉴욕시 3학년부터 8학년 학생의 약 80%가 올 봄 주 표준 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시험 응시 학생의 이 같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주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험의 결과가 전체를 평가하기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3학년부터 8학년 학생 41만 7,417명 중 22%인 9만 162명이 영어시험을 치렀고 수학시험을 치른 학생도 전체 20%인 8만 5,531명에 그쳤습니다. 표준시험 성적은 레벨 1부터 4로 나눠주며 레벨 3, 4가 합격에 해당됩니다. 뉴욕시 전체 합격률은 영어 64%, 수학 52%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동물 보호 시위에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접목된 시위로는 첫 사례입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동물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무더기로 쓰러진 사람들 앞에는 오징어 게임의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의 옷에는 해리스 렌치 팩토리 팜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 옆은 인앤아웃의 마크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인앤아웃 지점 앞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영감을 받은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시위입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앤아웃의 비인도적인 가축 공장 운영 그리고 도축 및 육류 가공 과정에 대해 중단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다양한 패러디 영상들이 제작되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위에 오징어 게임이 접목되어 누리꾼들에게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경이 어제 저녁 브루클린 공원에서 실종된 2명의 11세 남아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11세 루벤과 제로미는 브롱스 포트그린 공원에서 노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루벤은 5피트 신장에 체중은 120파운드 정도로 실종 당시 파란색 운동복과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또 제로미는 5.5피트 신장에 체중은 10파운드, 실종 당시 흰색 후드티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지사실의 복지정신건강국 신임 부국장에 한인 김지훈 씨를 임명했습니다. 현재 주지사실 정신건강국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그동안 뉴욕 주지사실의 정책부국장, 복지정신건강국의 수석정책고문, 뉴욕주 검찰청 입법담당국 부디렉터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메리스트 칼리지에서 2학학위와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2022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교 등록 학생 수는 약 9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5천 명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3월 통계에서는 약 100만 2천여 명으로 2년 사이에 약 6.4%에 해당하는 6만 4천여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가정의 교외 이주 증가, 신규 이민자 감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장기 결석하고 있는지,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 홈스쿨링 등으로 빠져나간 기존 학생 수 등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뉴욕 지부가 오는 6일 이번 바자회는 서류 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운동을 펼치는 민권센터에 힘을 보태는 뜻으로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민권센터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냉장고에 농심라면 100박스, 건강 증진의 날 행사에
30박스를 기부하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바자회에 참여해 직접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바자회 수익금은 자살 예방 캠페인과 이민자 권익운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